네, 다음 시간입니다. 사실 배터리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일련의 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P3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3의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신 윤혁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대표님하고는 독일에 계셨을 때부터 저희가 예. 뭐 알고 있었기 때문에 P3, 일본의 B3라는 회사가 있죠. P, B, 뭐 아무튼 뭐 그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네. 일반적인 이제 B2C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P3는 무슨 회사인지 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P3라고 했을 때 다들 반응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B3를 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 P3 하면 또 뭐 이제 건설 쪽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뭐 그래서 다들 반응이 제각각인데 저희는 기술 컨설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름에서도 좀 P3라고 했을 때 야 뭔가 싶긴 네. 하시잖아요. 보통 P3라고 하면은 저희 이름은 PhD 3명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 3명, PhD. 맞습니다. 저희가 그 창업자 자체가 이제 독일에 연구소가 유명하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하나 있고, 프라운호퍼. 그렇죠. 네. 그 프라운호퍼 출신의 이제 PhD 3명이 만들었다 해서 P3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년도에 창업했습니까? 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비교적 아주 오래된 회사는 아니군요. 그렇죠.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한 28년 정도. 그래도 좀 차곡차곡 저희가 좀 업적을 뭐 업력을 쌓아가고 네. 있다. 업적까지는 아니겠죠. 업력을 쌓아가고 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저희가 사실 임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네. 되는데 국내에서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는 이제 자동차 분야의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자동차 분야, 뭐 이모빌리티 그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쪽을 좀 집중을 해서 네. 컨설팅 사업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컨설팅만 독일 이제 유럽에서는 컨설팅만 네.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플랜트나 뭐 이런 것들도 일부 하시는 걸로 저희 알고 회사가 있는데. 좀 독특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또 말씀 주신 김에 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예. 몇몇 그 회사들 같은 게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저희가 2017년까지 네. 커스텀 셀즈라고 하는 배터리 기억나면 독일 업체를 회사인데 예. 맞습니다. 운영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차이 같으면은 컨설팅 업체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페이퍼 워크를 하거나 이런 업체들인데 컨설팅 업체가 뭐 배터리를 만들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왜 이상합니까? 경영 컨설턴트가 기업 CEO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렇죠. 네. 사실 저희 창업자 마인드 자체가 해보지 않고는 뭐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너네들이 떠드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뭐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받아들여질지 너네들이 직접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느냐. 아주 실천자 마인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독특하긴 합니다만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커스텀 셀즈라고 하는 사실 네. 뭐 양산 정도의 우리나라 기가 팩토리를 만드는 정도의 업체는 아니었고요. 네. 좀 하이 퍼포먼스 셀이라든지 파일럿 단위에서 셀들을 미리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이제 셀 제조사였었습니다. 이제 업체 자체는 독일 이제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있는 이제 튜빙엔 지역에 있고요. 그런데 해당 업체 자체는 저희가 2017년에 네. 사실 이제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해서 맞습니다. 돈 벌고 매각하신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로 커스텀셀 독일의 이제 배터리 기업들 중에 뭐 잘 알고 계시는 폭스바겐 자회사 파워코도 있지만 커스텀 셀즈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스켈라톤 같은 기업들 네. 특히 뭐 커스텀 셀즈는 독일 기업이지만 미국에다가 공장을 한창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해당 업체가 사실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지만 유럽 쪽에 전체적으로 내재화 붐이 좀 일었어요. 네. 그러면서 많은 업체들이 야, 우리 한번 내재화 해볼까, 배터리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포르쉐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던 게 셀포스 그룹이 네.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그 포르쉐 그룹의 소속으로 내재화에 좀 일조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네. P3가 이제 한국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왜 오신 겁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온 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다가 지사를 낸 거는 2022년이고요. 네. 국내 업체들하고는 사실 저희가 한 2010년 정도부터 일을 해왔었습니다. 주로 자동차 업체 기업들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모 기업하고 독일의 또 티어 1 업체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했었는데 거기서 프로젝트 매니징을 저희가 담당하기도 했었고. 설마 SB 리모티브 말씀하시는? 저희가 뭐 고객명까지는 그 당시에 뭐 JV라고 하면은 그거였었죠. 예, 저희가 뭐 보쉬와 삼성 SDI. 저희가 뭐 고객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네. 어떤 내용이든지 좀 말씀드리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있다는 그래서 거는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국내 OEM사라든지 또 뭐 국내 또 업체들에 대한 뭐 이제 서플라이어 개발이라든지 네. 그리고 오딧 준비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한국 분들은 야 이거 어차피 우리도 일 많이 하는데 네. 굳이 같은 시차대에서 좀 직접적인 지근거리에서 좀 업무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들이 많아졌고 네. 그러면서 저희가 2019년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2022년에 네. 들어오게 됐습니다. 직원 한국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10명 있습니다. 10명. 네. 더 늘리실 네,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좀 여러 시장 상황도 잘 따라줬고 네. 그리고 또 많은 고객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는 한 좀 20명 정도, 20명 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P3를 저희가 이제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 얘기를 나누시고 싶은 이유는 컨설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약 때문에 특정 고객사를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다 퍼블릭하게 어떤 네. 기업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뭐 비밀은 아니고요. 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컨설팅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이 배터리라는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수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등장했고 네. 또 일부는 사라졌거나 사라져 가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유럽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잘하는 부분이 뭐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네. 그 EBA라고 하는 유럽 배터리 얼라이언스죠. 이제 350을 만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유럽 내에서의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를 좀 키워보겠다. 요런 그러니까 EBA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투자를 촉진시키는 이런 네. 어떻게 보면 단체이고요. 그리고 입세이라고 하는 사실 입세이라고 해서 IPCEI 뭐 이제 보통 입세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유럽 내에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을 위한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세이에는 배터리 프로젝트도 있고 태양광 프로젝트도 있고 수소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지원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생긴 유럽 거군요. 내에서 그렇죠. 셀 제조사들이 또 생겨났었죠. 네. 20개가 넘는 업체들이 네. 생겨났었는데 사실상 이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보면은 대부분 사실 이게 배터리를 만드는 거하고 이거를 이제 뭐 파일럿 단위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양산 단위로 가져가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차원이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셀을 개발했다와 셀을 양산했다고 하는 거는 거의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에 맞습니다. 거의 갭차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대중들은 셀을 개발하면 곧바로 양산할 수 있다고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도 양산이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셀 맞습니다. 개발한 지는 이미 수년이 꽤 지났죠. 그렇죠. 노스볼트가 이제 일단은 뭐 저희도 이미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유럽에서는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앞서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유럽 사람들 스타일 자체가 뭔가 좀 이제 해 가면서 바꾸기보다는 이제 뭔가 탁탁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특히나 네. 이제 독일도 그렇지만 북유럽 국가들 네. 다 그렇습니다. 프로세스별로. 그래서 사실 뭐 파일럿 단위라든지 랩 단위에서 아주 잘 만들어 왔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양산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좀 어려움에 좀 봉착을 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작년에 이미 양산이 굉장히 수많은 물량들이 됐어야 맞는데 네. 좀 생각보다는 좀 더 지체되고. 적은 물량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 방금 말씀하신 면이면 이제 유럽 배터리 기업들의 장점은 많은 이제 랩 단위나 파일럿 단위로는 많은 기업들이 자생해서 성장해왔지만 여전히 대량 양산에서만큼은 허들이 지금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우리 기업들한테는 우리 산업에 있어서는 또 네.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유럽이라고 했을 때 네. 다들 생각하시는 게 유럽 쪽에 기업들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한국 업체들이 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폭스바겐 부분들도 특히 있고,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중국 업체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 업체들 이제 뭐 경쟁 되겠어? 약간 뭐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유럽 내에서 이제 뭐 원활한 양산 수준이라든지 수율을 맞춰가는 부분들은 좀 소원하다. 좀 이제 아직은 요원한 정도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말씀한 대로 원천 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말 그대로 파일럿까지는 유럽 기업들이 장점이 있지만 네. 대량 양산은 우리 기업들이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좀 잘 배터리 산업에서 잘 이용을 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파워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아주 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준비가 좀 더뎌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고 네. 올해에도 양산을 발표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특히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약간 이제 평평해지면서 네. 파워코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얘기도 있죠. 뭐 이번 달에 1,000명이 입사했더니 다음 달에 1,000명이 퇴사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여러 가지 경영 계획을 세웠던 것과 실제 진행을 하는 거는 굉장한 갭 차이가 있는 것이고 컨설팅 하시다 보면 그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컨설팅을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소개를 해주시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뭐 고객명을 말씀드리면 예, 고객명은 아니더라도, 예. 뭐 요즘에 좀 최근에 많이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최근은 아니죠. 벌써 2020년이니까. 그때 뭐 그쵸 예. 배터리 데이 때. 맞습니다. 예. 배터리 데이 때 뭐 건식 드라이 건식. 코팅을 이제 좀 다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 드라이 코팅 통해 가지고 그 제조 원가도 한 20%뭐 낮출 수 있다. 그리고 뭐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이 공정들 같은 경우도 드라이하는 공정들 자체도 줄여버릴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셀업체들이 여쭤봤던 게 뭐 이런 부분들 우리도 좀 어댑션 할 수 있느냐,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제조 원가 좀 낮출 수 있고 또 향후에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뭐 경쟁력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많은 업체들이 사실 테슬라에 비해서도 후발주자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도 있기도 하고 테슬라에 가는 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류의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좀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수준에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이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원가 절감이 가능하냐? 그리고 현실에서도 구현 가능한지 그리고 양산을 적용했을 때 뭐 우리 고객사들한테도 그만큼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최근에 또 많이 해왔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냥 그 분석을 할 때는 세 네. 가지 정도 키워드가 지금도 배터리 산업을 네. 뒤흔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식 전극, 네. 그다음에 4680 문제의 네. 그 4680.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퓨어 실리콘 응급제에 네. 대한 부분인데 사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네. 뭐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세 가지 이슈 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전체 산업을 뒤흔드는 건 4680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680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46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슈이기도 하고 네. 많은 업체들이 또 이야기도 나오고 또 국내 이제 모기업도 뭐 이제 46 우리도 하면서 네. 좀 판도를 뒤흔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46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테슬라가 네. 이제 뭐 주창을 했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재는 뭐 중국 그리고 국내 업체 네. 뭐 너나 할 거 없이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46은 중국 쪽에서 이미 BAK도 만들었었고 네. EV 같은 경우에도 CATL 그리고 뭐 고션이라든지 네. 그리고 ASC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 라인업에 좀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뭐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도 뭐 LG라든지 뭐 삼성 지금 준비해서 뭐 가져가고 있다. 뭐 이미 네.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죠. 이런 업체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예전에는 사실 배터리라고 했을 때 뭐 파우치 위주로 해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에너지 밀도도 좋은 포맷인데 일반화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46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BMW가 이제 노예 클래스 이제 6세대 이제 플랫폼을 이제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업체들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체들이 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원통형에 대한 비중 그리고 46에 대한 비중들이 향후에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을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 언론이나 네. 여러 가지 뭐 업계에서도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한동안은 파우치가 대세다. 네. 또 한동안은 또 뭐 각형이 대세다. 네. 또 지금은 또 뭐 한물 갔다가 온 원통형이 또 대세다. 이게 사실 플랫폼에 그 일희일비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보시다 보면 우리는 뭐 각형이 없으니까 각형을 해야 돼.
네. 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원통형이 없으니까 원통형을 해야 돼. 너무 유행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 보이거든요. 예. 실제로 컨설팅 하시면서는 어떻게 분석을 좀 내리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했을 때 네. 아니면 어떤 트렌드라고 했을 때 이 트렌드가 어디서 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 트렌드에 있어서 수요자 측 그러니까 이제 그 OEM 쪽에 그러니까 자동차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죠. 네. 완성차 업체들이 바라보는 것들 혹은 완성차 업체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많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 당연히 에너지 밀도 높으면서 싸고. 그렇죠, 싸고 그리고 충전도 빠르게 빠르고. 잘 되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많이 트렌드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던 것들은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안정성.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네.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최근에 유럽 업체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검토하는 거 채택하고 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BMW도 그렇고 채택하는 거는 셀투팩 기술이 되겠죠. 셀투팩은 말 그대로 셀을 원래는 이제 모듈에다가 담는데 이 모듈을 담는 과정을 없애고 바로 셀을 이제 팩에다가 바로 담아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이제 높이고 또 그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을 줄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OEM이 원하는 에너지 밀도하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잡겠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로 성공한 기업이 중국의 CATL이죠. 그렇죠. CATL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의 지존인 유럽이 중국을 따라간 모양새가 되어버렸는데 네. 이 섹터에서만큼은 고기술만큼은 네, 뭐 그렇죠. 그렇다고 뭐 중국이 잘하는 게 잘했다고 뭐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좀 보통 사람들이 좀 바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GM 하면 파우치, 네. 파우치 하면 GM 네. 했다가 이제 확 뒤집어 버렸죠. 우리는 뭐 각형도 쓸 수 있고 원통형도 네. 쓸 수 있고 실제로 이제 S자랑 계약을 했으니까 뭐 원통형으로 갈 텐데 BMW도 원통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BMW도 원래 각형만 썼죠. 맞습니다. 파우치를 안 쓰고 가져갔죠. 각형만 썼다가 네. 원통형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세는 그럼 정말 원통형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대세는 원통형이라기보다 대세는 제가 저희 유럽 시장으로만 봤을 때 네. 유럽 시장을 봤을 때는 이제 대세는 이제 각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각형. 네. 그거는 뭐 폭스바겐이 각형을 그렇죠. 전폭적으로 양으로 밀기 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수요처가 그러니까 폭스바겐 자체가 지금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 네. 내재화에 있어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유니파이드 셀을 만들겠다 했는데 전부 다 각형이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일단은 뭐 거기서 이제 그들이 발표한 또 이제 램프업 스케줄이라든지 램프업 물량을 보더라도 네. 일단은 발표한 물량만 봤을 때는 발표한 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각형이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스텔란티스하고 또 벤츠가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 만들고 있는 투자해서 만들고 있는 이제 ACC가 있죠. 예. 거기서도 만들고 있는 셀들도 이제 각형이죠. 노스볼트도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원통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고로 원통형은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예. 독일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각형이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발표한 물량이 이제 말 그대로 전부 다 이제 계획대로 다 되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OEM이라는 확실한 수요처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네. 발표한 이제 램프업 물량들 그리고 램프업 포맷은 폼팩터는 각형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각형이 적어도 유럽 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파우치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 유럽 시장을 공략하려면 각형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게 정석대로 가는 방향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각형을 하니까 나도 각형을 해야 돼라기보다는 사실 그러니까 각형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라든지 네. 또 각형은 또 그 물량대로 가는 것이고 또 원통형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발표한 업체들은 BMW라든지 뭐 테슬라 근데 이제 뭐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은 뭐 볼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이 또 얼마만큼의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 그에 반해서 최근에 이번에 인터배터리 다녀오셨겠지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셀투팩 기술을 또 보여줬단 말이죠. 파우치를 통해서.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들, 우리 기존의 셀을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만의 방식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새로운 셀 포맷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이제 셀 케미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시장에서의 다시 판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형만이 정답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고객사 중에서는 완성차 기업도 있고 뭐 셀 기업도 있고 뭐 하지만 소재 기업도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소재 기업
고객사로 두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장비 기업도 있으셨고 그렇습니다. 주로 뭘 물어보나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최근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 장비 업체들은 야 유럽 나가고 싶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올해에 있었던 질문은 아니고요. 네. 한 작년 한 1, 2년 정도 네. 좀 묵은 질문이다. 네. 근데 현재까지도 유효한 질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그 덤핑을 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네.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북미 같은 경우는 IRA로 어떻게 보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막혔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얼마만큼 이제 위협이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럽 쪽에다가 공장을 짓게 됐을 때 어디가 가장 좀 타당하면서도 수익성을 좀 올릴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좀 부지가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도 하고 다양한 기업들과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네. 그 단어 몇 가지만 가지고 실력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어렵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가 아니라 거기는 완전히 깍두기니까 네. 해외로 나오는 중국 셀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실력이 있는 겁니까? 뭐 품질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네. 그 유럽 쪽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뭐 LG 엔솔은 저희 브로츠와프 네. 그리고 뭐 폴란드 쪽이죠. 예. 그리고 삼성하고 그리고 SK 같은 헝가리. 경우 헝가리 예. 처음에 갔을 때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수율도 그렇죠. 안 나오고 뭐 계속해서 뭐 이제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이미 예전 얘기로 이미 뭐 신문을 보시면은 뭐 이제 뭐 포르쉐 그리고 뭐 이제 뭐 제규어 랜드로버 이런 회사들이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사한 상황들이 일단 뭐 독일에서도 이제 모 기업이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뭐 많은 유럽의 스페인도 그렇죠. 그쵸 등지로 나오겠다라고 중국 업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유사한 그런 전철을 밟아 나갈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겪은 걸 중국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궁금한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거의 대부분의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했거나 네. 아니면 중국 배터리 셀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거겠죠. 그 일부 차량들은 중국 내수용이 아니라 아예 유럽이나 네.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들도 꽤 많이 있고요. 네. 실력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중국은 충분한 위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예. 사실 LFP 뭐죠? 여기 중국 얘기하다 보면은 안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나오죠. 없는데, 네. 예. LFP만 한정을 했을 때는 뭐 중국이 뭐 아주 잘하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그 LFP를 통해서 LFP가 열어 제낀 시장이라고 할까요? 유럽 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2030년, 35년 요 네. 근방에는 한 그래도 20에 30% 정도의 시장을 LFP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LFP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LFP라고만 단정이 찍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열들 저가형, 예, 저가형. 그렇습니다. 뭐 그게 LMFP나 이런 그렇죠. 그 계열들 전부 맞습니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형 시장, 그러니까 저가형 시장이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이 되고 볼륨 베이스들. 맞습니다. 지금의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가형을 통해서 빠르게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LFP는 좋은 대안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LFP 한다고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LMX 이제 뭐 망가니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미드니켈 제품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이 하듯이 LFP도 있지만 중국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저가형 시장들도 공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이 위협이 되는 거는 맞고 그리고 중국이 어느 정도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거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으로, 일이겠죠. 뭐 스마트폰 시장도 그랬으니까요. TV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ESS에서는 저희가 좀 대응이 좀 늦었지만 하지만 뭐 전기차 쪽에 있어서는 빠르게 대응을 하고 방안들을 만들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저희도 중국 업체들도 고객사긴 한데요. 그래서 네. 말해 LFP를 뭐 중국이 잘하는 거예요. 워낙 잘 네. 알려진 이야기들이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건 하이니켈, NCM 계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은
얼마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이야기보다는 예. 저희가 이제 전문가 인터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있었던 뭐 개발자들 인터뷰를 좀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말씀을 주셨던 부분, 양극재 쪽에서 하이니켈 쪽에서는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1년 반에서 뭐 어. 2년 정도는 좀 앞서가고 있다. 입서가고 예, 입서가고 아직까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 1년 반이라고 2년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이들이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관련 인력들을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1년 반이라는 수치도 빠르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년 정도라고 봤을 때 네. 2년 전에 우리가 뭘 주로 했냐 하면은 사실 NCM 622 하이니켈 또 NCM 811 네. 이미 그때 2년 전 3년 전에 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팔기도 했고 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2020년 정도 경에 지금 그 정도 NCM 622 정도의 레벨은 지금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리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워낙 뭐 훌륭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CATL의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사실 저가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고가 이제 하이니켈 쪽까지도 전부 다 이제 촘촘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뭐 이 업체에 대해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뭐라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육둘둘이라든지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리고 이제 퀄리티라든지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이런 격차를 좀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컨설팅을 계속 하시니까 네. 최근의 이슈는 몇 가지가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관심 가질 만한 거. 이게 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장 마켓보다는 뭐 네. 지금 뭐 사실 좀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뭐 네. 캐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제가 봤을 때 만들어내는 용어들인 것 같고 네. 그런 거 어떤 거시적인 경제나 시장 마켓보다는 기술이나 이 네. 산업 자체만 봤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모듈을 뺀 셰시 기술이라든가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드라이 코팅, 이제 아, 건식 기술을 건식 정보? 그렇죠. 네. 그리고 건식을 뭐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장비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장비 업체들이 이제 그 좀 더 나은 수준의 건식을 좀 달성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보면은 또 계속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륙이 들어서면서 이제 말 그대로 템리스 셀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탭이 없죠. 맞습니다. 템리스 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탭을 또 접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말아야 되는데 이 보시면은 뭐 잘 안 말리죠. 네, 잘 안 말리기도 하고 접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단락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또 불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잘 말리는 가이딩하는 이런 유의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한 뭐 니즈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정말 잘 말렸는지 그리고 네. 아무래도 새로운 셀이다 보니까 이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인스펙션을 했을 때에 그만큼의 이제 뭐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퀄리티 체크하는 이런 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포메이션 이제 화성 공정 같은 네. 경우 한 10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사실 거기서 잡아먹는 이제 뭐 프로세스라든지 사이클 타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많이 있죠. 에너지에 대한 뭐 이런 소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뭐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사육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드는 거하고 양산은 또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양산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양산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한테 좀 많이 물어보시기 보시기는 어떠세요? 개발했다는 기업들은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은 뭐 소수 정도로 봐야겠죠.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통형이라 또 네. 고객사가 써줄지 안 써줄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거기서 또 뭐 일단은 그래도 기존의 업체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후죽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사륙 계열의 네. 셀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양산에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갭이 있을 것이다. 또 그리고 또 그게 또 네. 완성차가 또 써줘야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모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비 업체 같은 네. 경우에 뭐 납품을 만다 하다가 납품이 됐다라고 했는데 실적은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양산에 들어갔을 때의 뭐 부분들 뭐 그거는 이제 셀에 있어서 네. 다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컨설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뭐 고객사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게 매우 아쉽긴 합니다만,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특정 어떤 기술이나 네. 특정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들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독일 P3의 윤혁진 대표님과 함께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